덩어리 하려면 뭐라고 썼어요? 자,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는 자리고요. 그건 다음 기회에 저도 하도록 하십시오. 네. 아, 이거는 여기다 놔두면 안 됩니까?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아. 자, 이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현장에는 언제나 뭐 큰 소리가 나기 마련이고, 또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서 불평, 불만 갖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답은 없으니까 피하고, 그래서 뭐 이건 또 아예 말조차 하지 말자는 거냐, 소통도 포기하는 거냐, 그래서 또 갈등이 격화되는, 그게 뭐 일상적인 모습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고향인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었다면 피했겠느냐. 안 돼도 하려고 노력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전 세계 조선업계가 이제 구조적 불황을 겪게 됐고, 또 그에 따라서 모두가 다 한꺼번에 공망하느냐, 하나라도 사느냐, 뭐 이런 나름의 상황에 직면해서 당시로서는 어쨌든 뭐 구조조정을 통한 또는 뭐 합병 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병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합병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또 누가 인수할 것이냐, 또 세 번째 마지막에 만약에 어떤 형태든 합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또 좋은 측면이 좀 더 크게 되게 만들 수 있겠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이 모든 문제에서 제가 아까 우리 지부장께서는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하길 바라시죠. 그럼 좋습니다. 네, 그럼 좋겠는데 아까 또 이재명 후보도 약속해놓고 안 지킬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은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확신이 안 서면 약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듣고 문제는 파악하되 정확하게 가장 최악의 경우까지 과정해서 안 할 보다 하는 게 낫다라고 활동이 제가 약속은 하고 반드시 지키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을 듣기적으로 하고 약속해서 희망 고문하는 일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자체 문제는 저도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이 의사결정을 할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거의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결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래 지연됐고 또 현재 국제조선 업황은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은 전망은 있으니 이 의사결정 자체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이제 논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또 미래에 대한 정확한 설계 없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긴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게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특히 이 중에 문제되는 건 사실 합병하냐 마냐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들 입장에서 혹시 구조조정으로 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제일 큰 고민일 것이고, 그냥 단순히 합병이 지금 현재 상태에 유지된다든지 고용 환경이 개선된다면 합병 자체를 반대하지 않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또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합병 자체가 역시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혹시 현대 중공업 중심으로 경영이 되면서 대우조선의 관련 기업들을 홀대하고 구조조정을 하거나 협력 하청업체들을 정리할 때 이쪽 먼저 제거하면서 혹시 경남 거제를 포함한 경남 경제가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아니겠어요? 합병 자체를 하든 말든 그건 다음 문제인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여전하긴 하지만요.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뀐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지으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결정이 합병 자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의 합병 절차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즉흥적으로 드리는 건 매우 무책임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추적해서 보고,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당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근데 왜 안 만나느냐? 만나도 대책이 없으니까요. 안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책이 없더라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 그게 절반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가지고 저희도 오늘 말씀 듣는 것도 있고 또 이따 산책도 한번 들어볼 테고 정부 입장도 우리 상임이나 당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봐서 세 가지 단계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학생 자체가 맞냐 안 맞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 번째는 합병 자체가 아니라고 해도 과연 의사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타당하냐. 왜냐하면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지금 가장 우려하는 인수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그 문제. 이 문제까지는 쉽지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는 또 부당하게 거제 쪽, 경남 쪽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이제 홀대를 당하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는 상황을 막는 일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겠고요. 또 노동자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구조조정 문제나 이 문제도 깊이 관심 갖고 억울하게 제3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당사자가 보기에는 감내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점은 저희도 각별히 관심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약속하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무리하거나. 저는 정치가 지금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뭐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주권자를 상대로 불가능한 약속을 하거나 기만해서 그들에게 이제 희망 고문을 하거나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우리 근데 거제시장님 여기 오시면 안 될 텐데 어디 계세요? 지역 현안이니까. 현안이니까 그냥 원래 이런 데서 발언하고 이러시면 원래 안 돼요, 선거법상. 그게 아까 좀 이해하십시오. 어쨌든 뭐 우리 거제시장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때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가 원래 그 대선 때, 저번 대선 때 주장했던 건데, 공공선박 조기 발주를 통해서 조선업계가 숨이라도 좀 쉬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건 잘 지키셨어요. 상당히 공공선박 사전 발주, 이걸 꽤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게 규모가 컸는데, 어쨌든 노력은 했는데, 결과를 제대로 못 만든 부분은 뭐, 개인 관계도 아니고 공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거 책임을 묻는 건 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이해할 만한 점도 없지는 않다. 이제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점들도 고려해야 합리적인 미래 대안을 만들어내기가 용이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15일 단식하셨다는데 우리 신태우 부회장님 건강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시긴 합니다. 네. 저도 저는 열하루 하다가 그걸 쓰러져 버렸는데, 쓰러지기 직전에 병원으로 갔는데, 15일 했으면 진짜 건강이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도 관심 갖고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아주 우아한 최종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개선이 어렵다면 대안을 만들어낸다. 뭘 할래? 예를 들면 정부도 노력했다고 하니까 합병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그 걱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합병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만들고 협상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걸 인정하는 거냐? 이래가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역 주민 대표들이 하시고 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자기 주장하시고 그냥 조금은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타개해야 되는데 원래로 돌아갈 수는 없고 여기서 또 새로운 길 찾아야 되고요. 어쨌든 그 희망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 선박도 친환경 선박으로 대대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다행히 첨단 기술에서 앞서서 거의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의 최강이라고 하니까 그런 그 기회를 살려서 우리 노동자들도 좀 기술 전환도 빨리 하고 관련 업체들도 뭐 요즘은 풍력 발전으로 많이 전환하지 않습니까?
해서 산업전환을 좀 이뤄냈는데도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기업도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책 없는 답답한 소리만 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어제 신gin인데요. 네. 한 가지 잘못 혹시 알고 가실까 싶어서 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범시민대책위의 공동집행위원장 중에 한 사람인 유금열입니다. 네. 어제 YMCA 부지사장으로 있어요. 제서로 바뀝니다. 뭐냐면요. 다른 말씀들 다 그대로 100% 수용은 아니지만은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언급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알고 다 있는 건데 언급이 안 됐어요. 마이크 좀 현대중공업에 마이크 좀 드리세요. 목소리가 큰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을 인수합병시키는 문제는 2008년도에 대우조선을 매각하려고 할 때 한화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6조 2천억인가 따냈어요. 그리고 3천억을 계약금을 걸었는데 2008년도 여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는 통에 해외 자금을 못 끌어들여가지고 그 무산이 됐어요. 3천원 날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는 투명하게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과 정부를 대신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쪽에서 밀실에서 4-5달 협상해가지고 2019년 1월 31일 설날 명절을 2-3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때 도하 언론이나 시민들, 국민들 여론은 대우조선 문제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전혀. 느닷없이 발표된 거예요. 여론이 들끓었을 때 협상해갖고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현대중공업만 콕 집어가지고 특정 재벌 기업에 콕 집어서 협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밀실이죠. 비밀리에 하죠. 특혜를 몽땅 몰아줘가지고 헐값 공짜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지분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공적 자금 회사 하나도 못해요. 이거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찰하면은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는 또 호황이라 하니까 지금이라도 공개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좀 밟아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30초 넘었습니다. 잠깐만. 이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인수업체가 결정이 나서 이 인수 절차가 거의 최종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보다도 훨씬 독점 문제도 없고, 그런 제3의 인수업체가 있을 텐데, 그쪽으로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공개 절차를 밟으면은 누군가가 입찰을 한다 이 말이죠. 과거처럼. 과거에도 4군데 정도가 입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건 제가 첫 번째 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의견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인수 결정, 그 다음에 인수 진행 절차 자체를 통째로 취소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가능성이 어떤 게 있는지는 한번 같이, 어쨌든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얘기 한번 들어보고, 어쨌든 선생님 의견도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냐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 지금 마지막으로 일정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농협에서 농협 회장이 우리 후보님께 이렇게 건의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닌데요. 결정은 뭐 일단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이 사실 많은 모양입니다. 지역 경제도 지금 3년 동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이렇게 좀 많은 호주 아래 좀 무난하게 이 만남회가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자님들과 지역 시민단체 여러분들께